자, 생명 시스템의 화학 반응. 이거 생명을 선택하겠죠. 그럼 여기 이거 여러분 1단원에 나오는 2단원인가? 생명이 총 5개 단원으로 6개인가 쪼개져가지고 그래갖고 그 단원별로 나오는 문제 중에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잘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생명할 때도 좀 편하실 겁니다. 알겠죠? 전체적으로 일단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여기도 용어 정리예요. 그러니까 생명에서는 웬만하면 용어 정리하고 그림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세요. 일단 물질 대사가 뭔지 알아야 돼요. 물질 대사가 뭐냐? 읽지 말고 이 그지 새끼들아. 물질 대사 중학교 때부터 한 거예요. 물질 대사가 뭐요? 물질 대사. 그러니까 이게 뜻을 모르니까 마음대로 한단 말이야. 물질 대사의 여러분 큰 의미. 물질 대사의 큰 의미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제목에 뭐라고 돼 있어 이 새끼야. 이 단원의 큰 제목, 소단원 제목 뭐라고 돼 있어? 읽어봐. 그지? 생명 시스템에서 화학 반응이라고 써 있어 안 써 있어? 써 있지. 그러니까 물질 대사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거야. 알았냐?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하는데 이 물질 대사가 어떤 건지를 이제 여기서 공부하겠다 이거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이 물질 대사의 특징 일단 보시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반드시라고 돼 있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난다. 그럼 줄여서 뭐라 그래? 에너지 대사가 반드시 같이 일어납니다. 즉 물질 대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에너지 대사도 함께 일어납니다. 됐죠? 저게 동반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쉽게 생각해서요. 여러분 어떤 물질에 불을 질렀어요. 그럼 불을 내면 얘도 열이라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화학 반응을 하면 무조건 에너지 대사도 함께 일어납니다. 됐어요? 이제 그 개념을 기억해 두시고 여기 나와 있는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이 졸라 중요한 그림이에요. 됐습니까? 이 그림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완전히 박아두셔야 됩니다. 완전히. 요 밑에 거 지금 나와 있는 거 없나? 없구나. 완전히 박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세요. 물질 대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동화작용이고 하나는 이화작용이에요. 이화. 이거 구분하는 게 시험입니다. 요 그림도 무조건 잘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동화 말 그대로 합친다 이거야. 그럼 얘는 합성하는 거예요. 작은 분자에서 큰 분자로 합성하는 거예요. 합성이 동화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화는 큰 분자에서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과정이에요. 됐습니까? 합성과 분해는 화학 반응에서 화살표만 반대지. 됐습니까? 똑같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졸라 쉽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보세요. 광, 합성 보이십니까? 단백질, 합성. 몰라도 합성자 붙으면 동화작용이야. 됐습니까? 몰라도.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안 들어갔으니까 요소 합성. 이거 어디서 합니까? 그지? 우리 몸의 암모니아가 워낙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요소로 바꿔준다 그랬지? 이걸 고분자 물질로 합성하는 거야.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해서 합성자 들어가면 전부 다 동화작용이다. 그럼 반대로 쪼개는 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 세포, 호, 소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분해작용이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생각하는 거야. 그럼 동화와 이화, 우리 몸에서 어떤 물질을 합치고 분해한단 말이야. 그럼 합치고 분해하는 데가 어떤 건지를 잘 기억해놔야 된다.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동화, 광합성 잘 생각해. 이화, 세포호흡 대표적인 예지. 됐습니까? 앞에서도 광합성 호흡 했습니다. 그죠? 광합성 어디서 한다고? 엽록체. 세포호흡 어디서 한다고? 미토콘드리아. 됐지? 롯데리아 아니야 이 새끼들아. 미토콘드리아 됐냐? 잘 기억해놔야 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작은 분자에서 큰 분자.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바뀐다. 고분자. 됐어요?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바뀌는 걸 동화작용이다 라고 한다 그랬지. 그럼 잘 들어. 적은 분자를 큰 분자로 붙이는 거지. 됐냐? 붙이려면 풀이 필요해. 그게 뭐라고? 에너지야. 그러니까 이때는 에너지를 흡수해. 됐습니까?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면 흡열 반응이다 라고 부르는 거야. 됐냐? 흡열 반응이다 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여기 봐. 다시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쪼갤 거야. 그럼 아까 붙이려고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이번엔 쪼개려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발열 반응이다 라고 부른다.
됐어요? 하실 수 있죠? 예? 자, 그런데 졸라 중요한 게 있다. 이러한 광합성, 세포호흡, 동화작용, 이화작용은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촉매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게 없으면 화학 반응 안 일어납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됐죠? 우리 몸속에서 필요한 게 반드시 생체 촉매가 필요하다 이거지. 자, 생체 촉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 생체 촉매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촉매에 대한 의미도 정확히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일단 요건 밑에 내가 다시 설명할게요. 알았죠? 자, 생체 촉매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얘네들이 에너지의 흡수와 방출, 이게 에너지 대사예요. 이게 에너지 대사. 그래서 물질이 동화와 이화를 합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동화 이화가 이렇게 나왔을 때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옆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프도 같이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옆에 나와 있는 그래프? 그래프 같이 나와요. 자, 이제 그래프를 보면 이렇습니다. 봐봐. 이게 반응물이고요. 얘가 생성물이에요. 에너지가 더 높지. 그럼 얘는 뭐 했겠어? 흡수했겠지. 흡수했으면 무슨 작용? 동화작용이야. 이 그림이 동화작용 그림이야. 됐지? 그 다음에 반응물이 에너지가 높고 생성물이 에너지가 낮아. 그럼 이거 뭐 했겠어? 방출했겠지. 방출했겠지. 그럼 이 새끼는 이화작용 그림이야. 됐니? 됐니? 알 수 있겠니? 옆에 나와 있는 그 동그라미 그림이 나오던 이 에너지 그림이 나오던 둘 중에 하나. 됐죠? 다시 한번 정리.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 됐죠? 그래프가 나오던 저 그림이 나오던 둘 중에 하나야. 됐죠? 반드시 기억. 자, 그렇다면 얘네들의 동화, 이화를 통해서 흡열 발열을 한단 말이지. 그럼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 생체 촉매. 그러니까 촉매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좀 필요해. 됐습니까? 촉매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좀 해드릴게요. 보세요. 여기 지금 촉매라고 해서 요것만 나왔는데 이런 거예요. 자, 보시면 촉매가 되게 대충 나왔어요. 되게 대충 나왔어요. 자, 이 촉매에 대한 얘기 선생님이 옆에서 이제 정리를 하나 해드릴까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촉매. 촉매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요. 참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응 속도만 조절하는 놈이에요. 됐죠? 반응 속도만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 촉매라는 놈은 얘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화학적 촉매랑 아까 봤던 생체 촉매, 생물학적 촉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됐어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촉매라고 하는 건 뭐 몇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거 생각나십니까? H2O2 얘 뭐니? 과산화수소. 얘 분해하면 H2O랑 뭐 나오니? 산소 나오지. 개수는 안 맞출게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요때 촉매 분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죠? 요때 촉매 뭐 써요? 기억납니까 혹시? 그지? 이산화망간이지. 이산화망간이라고 할게요. 망가니즈인데 원래는 그냥 망간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산화망간이즈예요. 됐습니까? 이 이산화망간이라고 하는 새끼가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적 촉매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이 화학 반응의 질량 변화에는 영향을 안 줘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화학 반응 속도를 속도를 빨리 만들어줘요. 빨리.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하나 해봅시다. 생체 촉매에서 분해하는 작용을 한번 해보겠는데, 여러분 쉽게 할까요? 탄수화물을 이당류인 엿당으로 분리하죠. 누가 합니까? 아밀레이스. 그지? 아밀레이스가 합니다. 아밀레이스. 됐어요? 이 아밀레이스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우리? 아이씨, 누가 몰라, 이 새끼야? 누가 침인 줄 몰라? 침 속에 뭐라고 배웠어? 이거 소화효소라고 배웠지?
기억납니까? 효소. 됐어요? 그럼 아밀레이스가 얘를 분해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소화 효소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효소가 생체 촉매에 해당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효소가 생체 촉매에 해당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얘가 간에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에도 있고,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촉매에서 화학적 촉매와 생체 촉매 두 개가 다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얘는 백금도 있고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됐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얘가 됐던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반응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반응의 속도만 빨리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효소가 많더라도, 아무리 화학적 촉매가 많더라도 얘 화학 반응의 결과에는 영향을 안 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속도만 빠르게 하는 거야. 됐지? 무슨 말인지? 그게 촉매입니다. 됐죠? 자, 그럼 다시 일로 오셔서 이 개념인 거지. 생체 촉매라는 말이 나와 있죠. 생명체의 합성이 되어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물질. 여기 나와 있죠?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물질. 그래서 얘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라 부른다고? 효소. 됐습니까? 효소. 됐죠? 응. 효소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아이씨, 너무 크게 했었네. 자, 생체 촉매는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물질 효소라고 하고요. 얘는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까닭은 뭘까? 이게 뭐 때문에? 효소 때문에. 그럼 무슨 얘기를 이제 정리해야 되느냐? 이 두 개 나와 있는 예를 정리해야 돼요. 첫 번째, 세포호흡, 대표적인 물질 대사의 세포호흡과 여기 연소 반응을 정리합니다. 그럼 이걸 화학적으로 보면 둘 다 산화 과정입니다. 맞죠? 화학적으로 보면 둘 다 산화 과정이야. 됐죠? 자,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얘는 촉매로 당연히 효소가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럼 불태우려면 효소가 필요 없지요.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니까 얘는 37도 체온 범위에서 잘 일어나지만 이 새끼는 400도씩, 뭐 100도씩 이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타려면. 그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요게 요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우리 세포호흡했을 때 포도당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물 나오고 여분의 에너지 나오죠? 맞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 나무 같은 거 태우더라도 나무 재 나올 거고 이산화탄소하고 물 나오고 열과 빛 나오잖아요. 됐어요? 나오는 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얘는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천천히 소량씩 일어나는가? 이 새끼는 한꺼번에 반응해서 에너지를 한 방에 내놓는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과정은 똑같지만 얘네들의 일어나는 결과는 똑같지만 얘네들의 중간 과정이 달라. 왜냐? 얘는 세포호흡은 물질 대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효소가 필요해요. 이 효소는 단백질로 만들지. 그러니까 단백질은 열이나 산에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선 반응을 못하지. 됐습니까? 이 얘기는 다시 또 뒤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얘는 상관없죠. 높은 온도에서 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요렇게 됐을 때의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계단 모양으로 떨어질 거예요. 이게 양분이라면. 됐어요? 조금씩 태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체온이 36.5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온도가 좀 낮아졌어. 그러면 조금 태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새끼는 어떻게 태우는 거냐? 한 방에 무악. 됐습니까? 이러고 뒤지는 겁니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사람하고 총 에너지량은 똑같습니다. 확인 잘 해두셔야 돼요. 총 에너지량은 똑같지만 여러 단계에 걸쳐서 조금씩 태우는 거랑 한 방에 빡 태우는 거랑의 차이입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어떤 게 있냐면 연소예요. 연소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완전 연소라고 불러요. 완전 연소.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산소호흡. 됐어요? 유식한 말로 유기호흡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무기호흡이 있어요. 여러분 무기호흡이 뭐예요? 이거 산소를 쓰지 않는 호흡이야. 그럼 뭐겠습니까? 이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해서 요만큼밖에 안 산화되고 나머지 중간 산물이 만들어져요. 됐어요? 이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바로 바리오입니다. 바리오.
발효. 또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건 부패지, 부패. 됐어요? 이건 불완전 연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세포 호흡으로 산소 호흡을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소 호흡을 하면 에너지를 끝까지 다 쓰지만, 발효나 부패가 됐을 경우, 산소를 쓰지 않는 이러한 무산소 호흡 같은 경우는 중간 상근을 만들어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해서 에너지의 양이 좀 적어지는 거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하실 수 있겠죠?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하실 수 있죠?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효소의 기능 및 여러 가지 특징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은 100%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이 그림 100% 시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효소의 기능.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화학 반응의 반응 속도를 증가시켜 준답니다. 이 활성화 에너지가 뭘까요? 얘가 뭐냐는 거지. 얘가 뭐라는 거지. 됐어요? 그게 여기 써 있어. 굳이 안 써도 되네. 여기 써 있어요. 활성화 에너지의 의미는 화학 반응이 일어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화학 반응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에너지. 이게 활성화 에너지예요. 그래서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액티비티 에너지 이렇게 써요. EA. 됐죠?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방금 전에 효소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주는 역할을 해요. 효소만. 됐어요? 무슨 말인지? 효소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반응을 하려면, 이 새끼가 반응을 하려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생성물이고 여기가 여기가 반응물이고 여기가 생성물이에요. 그럼 이건 동화야, 이화야? 이화지. 이거 이화작용이야. 이거부터 맞춰야 돼. 됐어? 이화작용인데 이 과정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효소를 쓰지 않으면 이만큼의 에너지, 즉 요 새끼가 요만큼을 넘어가야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이만큼의 올라갈 만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지. 그게 뭐예요? 활성화 에너지. 잘 들어요. 활성화 에너지를 측정하는 방법 잘 들어야 돼. 반응물에서부터 꼭다리까지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요. 잘 들으셔야 해요. 됐죠? 반응물에서부터 꼭다리까지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누가? 효소가 들어가면 이 꼭다리가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반응이 잘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잘 일어나겠지. 됐습니까? 됐어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응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와 생성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효소는 얘네들을 건드리는 게 아니야.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을 빠르게 할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요걸 건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럼 이화작용은 흡수야, 방출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발열량 또는 발열 에너지, 됐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반응물의 에너지에서 생성물의 에너지를 빼면 이게 발열량.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잘 기억해놔야 된다 이거. 효소만 해줄 수 있다 그랬어. 효소만. 알겠습니까? 효소만.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한 가지만. 이건 다 여러분이 아셨다 치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지금 효소를 써서 밑으로 떨어뜨렸죠? 됐어요? 근데 효소를 써서 이 새끼를 높일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효소를 써서 이 새끼를 높일 수도 있다고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잘 봐. 얘는 낮췄고 얘는 높였지. 그래서 촉매가 정촉매랑 부촉매가 있는 거야. 이거 잘 봐야 된다. 지금 활성화 에너지를 떨어뜨린 새끼, 이 새끼가 정촉매, 즉 반응 속도를 빨리 하는 애야. 반응 속도를 빨리 만들어주는 애가 정촉매야. 그러면 화학 반응이 너무 빨리 일어나서 얘를 못 볼 경우 좀 늦춰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활성화 에너지를 증가시켜주는 애야. 그래서 얘는 반응 속도가 느려져. 됐습니까? 됐죠? 하실 수 있겠죠? 그림 보고 맞춰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림 보고 맞추라고 그랬어. 활성화 에너지가
아무것도 안 썼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낮냐 높냐를 잘 보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효소가 없을 때는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서 반응이 일어난다. 없을 때보다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진다 이 얘기고,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 에너지보다 크므로 반응이 진행할 때 반응열의 방출, 즉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말 내가 아까 얘기했죠. 반응물의 에너지나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는 효소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야. 됐습니까? 여기는 안 바뀐다고요. 됐어요? 활성화 에너지만 건드리는 거지 반응물 자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랑 그 다음에 생성물 자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안 건드려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정리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오른쪽 그림도 봅시다. 저 요거 나오면 또 이제 또 틀려. 이 샹놈 새끼들이. 어차피 뒤집은 그림인데 왜 그걸 틀리나 몰라. 내가 뭐부터 확인하라 그랬어? 반응물, 생성물 위치부터 확인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얘는 흡열이지. 흡열 반응이지. 그러니까 흡열 반응이니까 얘는 뭐예요? 동화지. 이거부터 찾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썼을 때 요렇게 된답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가 활성화 에너지군요. 맞아요? 죽여버린다. 반응물에서부터 꼭다리라 그랬다. 틀리면 좆된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반응물에서부터 꼭다리가 활성화 에너지로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여기서 네 맘대로 끊어 이 새끼들이. 알았냐? 반응물에서부터 활성화 에너지는 요 꼭다리까지야. 그랬더니 효소를 쓰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 새끼가 이렇게 낮아졌답니다. 그러니까 낮아졌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이 반응열 자체는 안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요? 흡열이지. 흡열.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또 멍 때리고 있다가 선생님 저거 뭐예요? 이러지 말고 뒤진다. 정신 안 차려. 저씨 눈뜨고 자. 정신 안 차려. 정신 차려 이 새끼야. 너 보는 거야 이 새끼야. 너 그래 멍 때리지 말고 이 새끼 빨리 필도 안 쓰고 저씨 뒤질라고 드라마 보냐 이 새끼야. 자 정신 차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지금 총 위에 있는 그림, 옆에 있는 발열 흡열 그림, 효소 나와 있는 요 두 가지 그림 5개 나왔어. 그림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섞여서 나오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볼 게 이제 요 뒤에 효소의 작용입니다. 요건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좀 할 게 좀 많죠. 말이 어렵죠. 이거 말이 어려워요. 용어 정리만 잘 해두세요. 알겠죠? 자, 이제 갑니다. 일단 효소의 작용에서 주성분이 뭐라고요? 단백질이라고요. 됐습니까? 효소는 입체 구조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 입체 구조에 딱 들어맞는 반응물과 결합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반응.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효소는 단백질로 돼 있고 이 단백질은 입체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딱 맞는 반응물, 저걸 기질이라고 합니다. 기질과 결합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가 그 말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물쇠와 열쇠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집에 열쇠가 있는데 우리 집만 열어야지 남의 집, 뒷집, 앞집, 옆집 다 열어봐. 그럼 되겠냐? 도둑놈 만드는 거지, 그제?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우리 집 열쇠를 우리 집만 열어야지 남의 집 다 열면 그럼 맞는 키잖아, 그지?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얘도 마찬가지야. 한 가지 소화 효소는 한 가지 물질하고만 반응해요. 됐습니까? 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가 반응물이에요. 여기가 효소입니다. 그럼 여기가 딱 들어맞는 새끼만 결합하겠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딱 결합했을 때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걸 뭐라 그러냐면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불러요. 됐어요? 됐죠? 다시 갑니다. 효소는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왜? 단백질이 주성분이니까.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2번. 입체 구조에 딱 들어맞는 특정하고만 결합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기질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딱 맞는 애들은 이걸 기질 특이성이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그래놓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새끼들이 화학 반응에서 쫑 쪼개는 거지. 됐습니까? 이건 지금 이화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똥 쪼개는 거니까.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효소는 화학 반응이 일어난 후 생성물과 분리되어 다른 생성물과 다시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뭐라고요? 다시 얘네들이 똥 떨어지면 이 생성물, 즉 반응물이 생성물로 쪼개지는 거고 이 효소는 사라지지 않지. 그러니까 이게 뭐 한다고요? 재사용. 다시 씁니다. 리사이클링.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알았죠?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얘네들의 특징 갑니다. 첫 번째, 효소의 특징, 기질 특이성. 뭐라고요? 한 종류의 소화 효소는 다른 종류의 기질, 한 종류하고만 작용한다.
됐죠?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하고만 작용합니다. 그럼 얘기했죠?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 바꾸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단백질은 못 쓴다. 됐지? 그럼 여기 졸라 중요한 말. 졸라 중요한 말. 한 가지 효소는 한 가지 물질하고만 반응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효소의 종류는 졸라 많아야 돼. 됐습니까? 됐습니까?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효소의 재사용. 효소는 촉매 반응 후에 구조와 성질이 변하지 않으므로 반응 후에도 구조와 성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생성물과 분리된 후에도 새로운 반응물과 결합해서 다시 반응 촉진할 수 있다. 그래서 효소의 양은 많지 않아도 돼. 일정량만 유지해도 돼. 됐습니까? 종류는 많지만 양은 일정량만 유지하면 돼.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는 기질특이성의 특징, 하나는 효소의 재사용이니까 이 새끼를 보시면 얘는 재사용 때문에 일어나는 특징. 됐어요? 종류는 많아야 되지만 양은 일정한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알았죠? 많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좀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얘네들은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기질특이성이 있다. 그러나 여기 하나 추가. 종특이성은 없죠. 종특이성이 없다. 이거 뭐예요? 돼지 인슐린. 사람이 사용 가능하죠. 됐어요? 그러니까 효소에 인슐린도, 저 호르몬도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효소에 호르몬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종특이성이 없다는 얘기는 돼지 인슐린도 사람이 사용 가능하다. 즉, 척추동물 종만 같으면 누구나 다 쓸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러나 기질특이성은 있다. 틀리지 마라. 종특이성은 없지만 기질특이성은 있습니다. 알겠죠?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라고요. 됐어요? 자, 그럼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실험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 실험하기 전에 옆에 거부터 먼저 할게요. 여기 보시면 효소의 작용과 온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기 보이십니까? 옆에 효소의 작용과 온도 확인해야 된다. 자, 효소는 익힌 가는 촉매 기능을 잃고 과산화수소 분해하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얘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열에 의해서 입체 구조가 변해요. 그럼 그 기능을 잃어요. 됐습니까? 이걸 단백질의 변성이라고 부른다 그랬지? 그러니까 온도와 산에 약합니다. 단백질 특징 그대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입체 구조도 갖고 있지만 열과 산에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한 번 기능을 잃어서 입체 구조가 잃어져 버리면 얘는 더 이상 그 효과를 못 냅니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할 수 있겠죠? 씨, 멍 때리고 눈 뜨고 자지 말고 저 이 새끼들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딘가 이러지 말고 이 새끼들아. 정신 차려. 자, 그럼 이거는 실험 문제로 나올 거예요. 실험. 여기 보시면 4번인데 여기 실험 보이시죠? 실험. 이 실험 100% 나옵니다, 여러분. 자, 100% 나옵니다. 요거 먼저 하고 예를 좀 해드릴게요. 자, 3%의 과산화수소를 넣은 후에 그대로 뒀다. 자, 일단 이거 외워야지. 과산화수소 화학 반응식 외워야죠. 산소 나옵니다. 또 수소 나온다 그러면 안 된다. 됐죠? 자, 시험관 A는 그대로 두었대요. 그러니까 얘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얘 분해 속도가 엄청 느리거든요. 알겠습니까? 시험관 BC, 감자 조각과 생강 조각을 넣었대요. 그럼 여기에 뭐 있느냐? 외워? 까탈레이스. 됐습니까? 소화해서 까탈레이스. 됐죠? 까탈레이스. 외우는 거야? 까탈레이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반응 속도를 높였기 때문에 기포가 열나 많이 발생하겠지. 그럼 이 기포는 뭐라고? 산소! 이 새끼들아, 이 기포는 산소요. 그래서 꺼져가는 물질을 갖다 댔더니 불이 다시 탔기 때문에 산소 확인한 거예요. 알겠냐? 또 헛소리 하지 마시고. 기포의 발생이 끝난 다음, 이거 중요하다. B와 C의 과산화수소를 추가로 넣었답니다. 효소 재사용 가능하냐 안 하냐? 가능하지. 그러니까 기포가 또 발생한다. 왜? 재사용할 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실험 과정과 결과를 완벽하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 실험의 결론은 뭐냐? 효소는 생체 촉매로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을 쉽고 빠르게 일어나도록 하며 재사용이 가능하다까지 나오는 거야. 알겠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실험을 진행했는지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거랑 비슷한 실험이 뭐냐면 요 오른쪽에도 나와 있죠. 보이십니까? 과산화수소에 물른 거랑 과산화수소에 감자 즙는 겁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럼 당연히 어디서 기포가 나와요? 여기서 기포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 들어있는 요 기체는 뭐라고요?
산소요, 산소요, 산소요. 그럼 물어봅시다. 염변 과산화수소만 그냥 넣으면 되지 왜 여기다 증류수 넣습니까? 왜 여기다 생물을 미쳤다고 넣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지. 그지? 생명원에서 실험 문제는 되게 잘 나와. 봐봐. 같은 양의 과산화수소 10ml를 넣었다고 해봅시다. 됐어요? 감자즙을 5ml 넣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물 안 넣어도 어차피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실험이 성립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왜? 얘도 5ml 넣어줘야지. 왜? 부피를 일정하게 맞춰줘야지. 됐어? 뭐만 달라야 돼? 넣어주는 것만 달라야지 나머지 것들 조건은 다 똑같아야 돼. 그래야 실험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는 거야? 이걸 통제변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어요? 이걸 통제변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내가 알고자 하는 것만 바꿔야지 나머지는 다 똑같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게 통제변인이야. 물론 대조실험, 실험군, 대조군 뭐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면 대가리 터지실 것 같고 어찌됐든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거 정리 완벽하게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효소에 따른 생명효소가 뭐 있냐? 광합성, 세포호흡, 출혈시 혈액응고, 간에서의 독성물질 분해, 생장에 필요한 물질 합성, 소화기관에서의 영양소 소화. 됐어요? 자, 그럼 동환지, 이환지 불러봐. 광합성 뭐야? 세포호흡, 출혈시 혈액응고, 동화야. 간에서의 독성물질 분해, 이화. 몰라도 분해니까 이화야. 알았냐? 그 다음 생장물질에 필요한 물질 합성, 동화. 소화기관에서 영양소 소화, 이화. 됐지? 끝에만 잘 읽어봐. 선생님 나 이거 모르는데 이러지 말고. 알겠냐? 합성 분해를 줄 거란 말이야. 알겠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효소 어디다 씁니까? 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효소 어디다 써요? 이게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나와서 애들 틀린 경우 많으니까 잘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상생활은 졸라 많으니까 일단 밑에 거부터 환경 분야를 좀 보시면 하천 정화할 수 있고요. 바이오 연료를 생성할 수 있어요. 바이오 연료가 뭐예요? 뭐 이 새끼야? 폐기물인데 바이오를 붙여 이 새끼야? 미친 거야? 옥수수? 그지. 바이오 디젤 뭐 이런 거, 그지? 옥수수에서 메탄가스 뽑아갖고 디젤 만드는 거, 그죠? 미역줄거리 같은 거 거기다 해놓고 거기가 걔네들이 광합성하면 열 나오는 거 이런 거 이용하는 거, 됐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업 분야, 섬유, 가죽, 의료 등의 제품을 생산합니다. 즉 효소를 이용한 청바지 탈세.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한대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의학 분야. 의학 분야는 좀 외울 게 많아요. 소화제, 혈전용해제, 요검사지, 혈당 측정기가 효소를 사용하는 경우래요. 됐습니까? 알아두시고요. 소화제 아실 거고요. 혈전용해제는 그 혈액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걸 녹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검사지는 여러분 그 보건소 같은 데 가면 오줌 싸우라고 물 묻혀오라고 요 종이 하나 주잖아요. 그죠? 그 당뇨병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보려고. 이게 그거예요. 됐습니까? 혈당 측정도 마찬가지. 일상생활 보시면 발효자 들어가면 효소 들어갔다 그랬다 내가. 됐지? 그 다음에 여기 효소를 첨가한 치약, 세제, 화장품. 됐죠? 여기 뭐 단백질 분해, 뭐 여기 효소자 들어가면 다 그거예요, 여러분. 효소를 첨가한 치약들은 집에 다 있지, 그죠? 없어요? 저런 거 한번 써봐요, 알았어요? 이걸 한번 써보시면요. 내가 이거 우리 집에서 써봤는데, 이거 뭐냐면, 느낌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거품이 나오잖아요. 거품이 나오긴 하는데,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이 효소를 첨가한 치약은 화학약품이 하나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는데 이걸 입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있죠 여러분, 바디로션. 그거 입에다 이렇게 하는 거랑 느낌이 비슷해요. 거품이 졸라 안 나. 근데 졸라 비싸. 하나당 한 15만원? 막 이래요. 집에 하나씩 다 있잖아, 그죠? 엄마한테 하나씩 사달라 그랬죠? 이런 거 한번 써보게 하죠? 이런 거 써보게. 애기들 있는 집은 저런 거 있죠, 그죠? 효소로 된 거, 그거. 이탈리아 거 그게 유명하던데. 어쨌든 그래요. 그 다음에 고기 단백질 녹이는 효소 키위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엿기름 이런 것들도 들어있고요. 됐죠?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의 특징들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요. 졸라 중요한 게 이제 남았어. 여기 1, 2, 3번 보여요?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이 그래프 외워야 된다. 별표 시험 문제 무조건 나와. 내가 100% 나온다 그랬다. 100% 나온다. 이 그래프 보고 해석하는 거 100% 나온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얘기했는데 쳐 틀려와 죽는다 아주, 그죠? 첫 번째, 효소와 기질의 농도와의 관계. 자, 이제 갑니다. 가 부분, 반응 속도고요. 여기가 반응물의 농도랍니다. 됐죠? 반응물의 농도. 자, 처음에는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초기의 반응 속도 빨라집니다. 맞죠? 빨리 반응하겠죠?
왜냐? 반응물의 효소가 결합하는 빈도가 높아졌기 때문에요. 그 다음 나를 보세요. 이제 얘가 문제인데 더 이상 증가해요 안 해요?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해도 초기 반응 속도가 더 이상 빨라지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 모든 효소가 다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죠? 종류는 많지만 양은 일정하다고요. 그 양을 모두 다 결합하고 있는 거야. 남는 새끼가 없어. 어떻게 한다고? 재사용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이거지. 됐습니까? 됐어요? 하실 수 있죠?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 알겠죠? 그죠? 재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됐죠? 그리고 여기 초기 반응 속도 S1일 때보다 S2일 때가 더 빠르다. 맞죠? S1일 때랑 S2일 때랑 비교할 때 당연히 빠르지. 선생님 또 이거 물리예요. 기울기 이거 개소리 하면 안 된다. 예? 알겠냐? 그냥 그래프 해석하는 거야. 알았어? 선생님 저는 그래프 잘 그려요. 기울기요. 막 개소리 하지 말고 알았냐? 헛소리 하면 안 된다. 예? 잘 봐야 된다 이거. 예? 알겠지? 여기에 멈춰 있는 것 같지만 모두 다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당연히 속도는 빠르겠지. 됐습니까? 두 번째 그래프 갑니다. 소와 효소와 온도와의 관계. 잘 기억하라고 했어요. 특징 잘 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타등처럼 생겼지. 낙타등. 됐지? 자 이제 효소와 온도와의 관계를 갑니다. 가를 보시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반응 속도가 증가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죠. 그랬을 때 반응물의 분자 운동이 활발해서 효소가 결합돼. 이거는 니들이 읽어봐. 할 수 있을 거야. 대체 나를 봐보세요. 이게 여기였을 때 만땅 최고지. 됐어요? 딱 보면 약 36.5도 또는 약 37도 정도 되겠지. 됐냐? 사람 체온. 됐어요? 그래서 최적 온도일 때 반응 속도가 최대인 온도. 됐습니까? 대부분 체온 범위입니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이제 그 온도 이상을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 최적 온도 이상이 되면 반응 속도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왜? 졸라 온도가 높지. 니네 고열에서 온도 막 40도 막 올라가 봐. 그지? 그럼 소화도 안 되고 막 몸이 졸라 힘들잖아. 그지? 그럼 왜 그러는 거야? 열에 의해서 효소가 뒤졌거든. 됐어요? 열에 의해서 효소가 뒤졌어요. 변형을 일으켜서 더 이상 효소의 성질을 못 내보는 거야. 그러니까 팍 떨어지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프 보고서 얘가 X축, Y축이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확인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마지막 pH. pH가 뭐예요? pH가 뭘까요? pH가 산이야? 수소이온 농도지수. 정확한 얘기는 이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물속에 수소이온이 얼마나 녹아있느냐 그걸 나타내는 거야. 알겠죠? 나중에 내가 화학 들어가면 그대로 그때 하도록 하고요.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까? 이건 알지. pH가 7이면 뭐야? 중성. 7보다 작으면 산성. 7보다 크면 됐지. 그까지만 알면 돼. 그럼 여기 잘 봐봐. 여기 지금 6이니까 7이 한 이 정도 되겠네. 아밀레이스는 중성이구나. 됐죠? 니네들이 뭐 에어리언도 하는 거 침 뱉으면 다 녹진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중성입니다. 됐죠? 근데 여기 봐. 펩신 위. 우와. 이야. 졸라 강산이야. 됐습니까? 위액 나오면 여러분 이런 거 다 뚫려요. 여러분 책상 다 뚫린다고요. 위액이. 뚫을 수 있다고요. 강산이라고요. 됐습니까? 0부터 시작하는 거야. 0, 1, 2. 졸라 센 거 아닙니까? 됐어요? 그걸 네 몸에 담고 있다고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트립신. 요거는 염기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사람의 체내에 작용하는 효소는 최적 pH가 필요하고 최적의 온도가 필요하고 속도가 그 효소의 기질 특이성 이렇게 필요하다. 됐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최적 pH가 있다. 무조건 중성이라고 좋은 건 아니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물론 7인 경우가 많고 이게 아니고 산성인 경우도 있고 염기성인 경우도 있고 중성인 경우가 대부분 많다.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효소마다 최적 pH가 있는데 이 최적 pH를 벗어나게 되면 낙타 등가죽 마냥 이렇게 여기가 최적이지 넘어가면 확 떨어진다. 됐냐? 무슨 말인지? 얘가 확 변한다 그 말이지. 왜? 단백질로 주성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산이나 열에 약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쉽게 변형된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